행정사무감사 이제 마지막 오늘 7일차입니다. 4개 부서만 남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그 질의와 또 부서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바른대로 나와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의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6월 24일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의원님들의 질의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입장에서 질의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벌써 9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의원은 무거운 책임감과 국민의 눈높이에 얼마나 다가왔는지에 대한 지난 3년을 되돌아보면서 마지막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지방보증원 관련 현황을 요구했는데 본 의원이 자료를 요구한 요지는 지방보증원법 제17조 및 지방보증원 관리기준 제19조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2개월 내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감사에 이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아울러 집행 잔액 사유를 어떻게 왜 어떤 사유로 어떻게 되었는지 짚어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도 그 취지를 이해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본 의원은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인데요. 저는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이 자료를 주신 걸 보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추진하는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은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임에도 최근 3년간 반복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집행이 아니라 예산 편성 집행 시스템의 고주적 문제를 시사하는 점이라고 전 판단하고 있는데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에서 3년간 연속 반복적인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 소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예, 정신요양 시설 및 재활시설은 크게 인건비 플러스 일반 운영비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잔액 발생한 거는 인건비로서 현재 정신요양시설에는 21명이 종사자가 있고 재활시설은 2명의 종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 예산인데 1년 연중 그 어떤
그 사직하고 어떤 결혼 보충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매년 그 인건비가 정산을 한 후에 남는 상황이 있어가지고 반납되는 경우고 어떤 일반 운영비는 전액 집행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오늘 해당 사업은 정액 또는 정률 기준으로 단가 방식으로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편성 방식이 설계 실제 시설 운영 현장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대해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소장님 어떻게 입장이 어떤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이거는 당초 이제 국비 지원 기준에 그 정원의 인건비 기준이 100% 책정되기 때문에 어떤 퇴직자 충원 기간이 이제 발생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뭐 이건 미리 그렇다고 예산을 감액시켜 가지고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금 양해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답변이 잘 들었고요. 다음은 그 시설별 회계 운영 및 집행 역량에 따라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 대한 사전 컨설팅이나 회계 교육, 정산 지원 체계가 있는지 아니면 불용 발생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소장님이 간단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건 차후에 이제 그 집행자에게 없도록 그 결혼이 발생한다든지 직원이 있을 경우에 조속한 시일 내에 충원이 가능하도록 행정 지도를 통해 가지고 잔액 발생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더관장님 말씀대로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운영 단가 현실화, 탄력적 예산 편성, 수요 기반 보조 기준 설정 등의 제도 개선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개선 계획이 있는지 예, 답변해 주시기 앞으로 바랍니다.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운영의 정산을 토대로 향후 내년도에 예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은 자료를 보니까 노인 자살 예방 1:1 멘토링 사업이 있어요. 예, 예. 이 멘토링 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노인 자살 예방 1:1 멘토링 사업은 고위험군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와 상담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신건강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최근 3년간 예상 불용액과 사업량 축소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 총 사업비 1억 1,533만 원은 전액 집행돼서 잔액이 없는데 이때는 5개소로 운영했고 2023년도는 8,800 중에 1,7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고 2024년도 9,1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특히 24년도 예산은 유지되었는데 실제 사업량은 5개에서 3개소로 줄었고 사업량 불용액은 3천만 원이 넘고 있거든요. 예, 예. 예, 이 같은 결과는 어떻게 예측 수요 부실인가 아니면 수요 기반 확보가 지연된 건지 이에 대한 답변 한번 주시죠. 이 사항은 당초 22년부터 우리 군도 그렇고 우리 충남도가 자살률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역점적으로 아주 시행한 것인데 처음에 예산이 한 600여 명의 멘티멘토 사업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첫 해는 이 사항을 607명을 했는데 1년을 시행하고 평가를 해봤는데 우리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적십자사, 새마을 그런 의용 소방대 그런 단체에다가 이제 멘토를 1명씩 연결해 가지고 이제 상담 관리를 해주는 상황인데 노인복지관의 경우 어떤 생활 관리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기본 업무도 이런 어떤 가서 상담 관리 해주고 자살 예방 같은 것도 해주고 여러 가지 활동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상담을 해주는데 우리 또 자살이라서 이중적으로 또 복지부서에서도 전담 인력이 편성돼서 그런 역할을 포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도 자살 예방이라는 어떤 명분을 멘토를 정하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어떤
그 상당 관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연도부터는 그 중복 인원을 발췌해서 빼놨습니다. 빼놨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데 당초 그 보조 사업은 당초대로 이렇게 매년 또 도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런 건의를 하고 했는데도 타시구는 계속 뭐 이중중복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또 노인복지관은 복지관대로 막 그냥 이중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계속 시행을 우리 군은 그걸 그 평가를 해서 뺐습니다. 뺀 결과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고 도 전체 차원에서도 그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데 계속 매년 반복적인 예산이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집행 전액이 발생한 것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25년도 충청남도 자살 예방 시행 계획에 따르면 우리 예산군은 청해군에서 도내 2위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특히 집중관리 대상 지역으로 2023년 기준 노인 자살률 10만 명당 우리 도내 1위는 79.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에서 자살 예방 사업이 축소되고 예산이 불용처리고 있다는 게 우리 현실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현재 불용액과 사업 축소가 타당하고 보시는지 아니면 참여기관 확대나 대상자 발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자 운영 방식 개선 등 정책 필요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소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죠. 요 사항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고 복지 어떤 민간단체 사회복지 협의회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자살 예방이라든지 노인 돌봄 시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발굴해서 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운영 기관이 지금 5개소에서 오히려 3개소로 작년에 줄었잖아요. 예. 앞으로는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이게 대상자가 늘어나고 또 이게 또 수행 기관에서도 어떤 그 참여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고려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노인 자살 예방 1:1 멘토링 사업은 우리 예산군처럼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서 특히 절실히 요구되는 필수적 정신건강 복지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예상 불응과 사업 축소가 반복되고 특히 2024년 3천만 원 이상 예산이 불응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저는 본의원은 생각하고 우리 충청남도에서 자살 예방 시행 계획상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었는데 우리 예산이 진짜 심각하다고 저도 본의원 생각하는데 우리 부서에서 지금 뭐 말씀하신 잘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지 아닌가 이게 의심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고위험군 발굴이 상당히 쉬운 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그 생활 취약층 독거노인이라든지 그런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실제 막상 자살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은 그 우리가 관리의 범위에서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위험군은 고위험대로 관리를 하고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분 별도를 하고 또 어떤 최대한 어떤 집중 대상군을 관리를 하면서 또 포괄적으로 군민에 대한 정신 건강 및 자살 예방에 대한 교육을 앞으로 강도 있게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실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다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갖고 수행기관의 조기 확보 또 대상자 발굴, 실적 점검 등 보다 능동적으로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앞으로 실제 수요를 반영한 예산 편성과 함께 중간점검 체계 도입, 사업 운영 방식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를 통해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정책 효과가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길 바라면서 특히 자살 예방과 같은 생명안전 분야의 사업은 단 한 건의 미흡 집행도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면서 소장님께 다시 한번 장부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본의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추진 상황 5페이지 그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관리 강화 하겠다고 하고 계신데요. 그 이와 관련돼서 그 소에서 직접 관리하시는 프로그램 말고 외부 기관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조금 집행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보조금 이제 주로 멘토링 사업이고 네. 또 어떤 멘토링인가요? 우리 고위험군 그러니까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떤 건강 치약치 후단부에 5페이지 하단부에 정신질환 예방부터 치료까지 관리 강화해서 그 큰 타이틀로 3개 하시고 각 타이틀별로 처음 거 일상적 마음돌볼 체계 구축에서 3가지, 재가 시설 입소 정신질환자 재활 사회복귀에서도 3가지, 지역사회 정신응급 등 협의체 구성하는 거 3가지 중에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여기에? 2번 5쪽 정신질환 예방부터 예. 치료까지죠. 네네. 여기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고 그 다 보조금이 다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는 보조 사업 단체가 어디예요? 이거는 국가 사업인데요. 작년도부터 처음 시행된 건데 우리가 그 우울증 있는 불안 아니면은 본인이 상담을 원하는 시행 단체요. 시행 단체는 지역에 어떤 상담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한 2~3개소가 있는데 거기서 상담 심리사들이 어떤 그 센터를 개소해 가지고 그런 곳에 우리가 의뢰를 그러면은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여기 지금 상담 심리와 관련돼서 예. 1인당 몇 회까지 지원을 해줘요? 7, 8회 정도 됩니다. 7, 8회? 예. 7, 8회 이후에는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7, 8회 이후에는 거기서 이제 우리한테 환류가 되고 네. 본인들이 또 계속 이거는 원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계속 서비스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종료되는 연계되는 사업이 있어요? 연계되는 사업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자살 심리 프로그램, 자살 시도자 프로그램이라든지 예방 사업이라든지 그걸 개개인의- 소에서 직접 운영해요? 예, 소에서 직접 운영하세요? 예, 보건소에서 일부 시행하고 또 도에서도 그 한 분기별로 이런 대상자들 그렇게 되면 저희 지금 보건소에 전문 심리 상담사분이 계세요? 보건소에는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해 행정 체계를 유지하고 민간 전문 기관에 그럼 뭐냐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이게 계속 전 정부 사업이라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자살 고위험군이라든 어떤 거 해가지고 민간에서 심리 상담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이완을 받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거 관련돼서 상담 치료받은 거로 해결이 될 것이냐? 그러면 그거를 받아가지고 보건소 차원에서 어떤 추후에 계속 관리가 되려면 이 전문 상담 심리 지원이 가능한 뭐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드는 거죠. 형식적 우리가 그 행정적 체계는 보건소 상담, 전문가 심리센터 상담, 어떤 의료기관 상담, 어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체계로 이뤄가는데 실제 본인들이 어떤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전 정부 사업인데 금년도에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반영된 예산이 일단 그 집행 정지되는 걸로 일단 내려왔습니다. 내려가지고 이에 대안으로 또 내년도에 또 우리 군 자체적 아니면 기존 사업과 연계해서 자살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별도의 좀 계획이 잘 수립이 돼서 예. 좀 관리하시는데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것도 역시 뭐 항상 당부드리는 말씀인데 연계 사업에 있어서 좀 가시적으로 답변을 기술을 안 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정신질환자 재활하고 사회복귀하는 것에 있어가지고 그 소송하고 고발건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과거에 몇 년 전에 많이 예, 그거는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지금은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 단체가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운영 단체가 그대로예요? 예, 예. 그 재정 상황도 그대로고요. 예,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임종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자료 준비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 3페이지 민간의탁 현황 3년 2건, 그리고 4페이지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3년 1건, 5페이지에 2월 사업 명시 계속비 3년, 그리고 24페이지 예방 접종 미집행 사유 1건,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저는 검토를 다 해봤습니다. 검토를 잘 해봐서 잘 보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하여 자료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과장님께서 많으신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충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이시네요. 네, 과장님이라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 과장님께서 계셔가지고 착각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임종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영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이상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호 의원입니다. 그 예방 접종 사업에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추진한 예방 사업,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또 최근 2년간 이게 상당히 예산이 집행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자료를 보니까 2023년도에 85%, 24년도에 81%, 이 집행률은 2022년도 78.5%, 23년도는 62% 더 나아진 상황입니다. 이게 특히 대상포진 백신 경우는 단가 입찰이죠. 예, 예. 예, 이게 1인당 단가 입찰해서 그런지 모르도 또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고, 이러한 구조적 미집행이 계속 반복돼서 지금 예방주 사업으로 지금 약 5억 정도가 불용되잖아요. 이걸 2월 처리되겠는데, 이 수억원단위 집행률에 맞서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요거는 그 서식상에 당해년도 구입하고 당해년도 집행 이제 유효기간이 남은 거는 그 다음 연도부터 다음 연도까지 백신이 2월되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해년도 구입에 당해년도 사용한 거 그리고 그 남은 양은 다음 연도 사용하고 그렇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산을 백신 예산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15억 9천 이렇게 나오잖아요. 22년도는 20억 이렇게요. 예, 예.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보면은 이 집행 예산에서 잔액 집행이 2월 돼서 다음에 가면은 예산이 그 잔액 집행만큼 좀 계산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될 텐데 그냥 2억 3억씩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25년도에는 지금 예산이 상당히 줄었죠. 예. 그래 이 예산 줄은 상황이 그 예산인가요? 지금 이건 코로나 예산이라든지 또 대상포진도 전에는 그 이제 5세 단위 처음에 75세, 70세, 60세다. 금년도는 그 저기 50세, 예. 55세로 갔나요? 단년도 대상자만 접종하다 보니까 접종비가 전체 예산이 내려간 상황입니다. 네, 저기 전년도에는 5년 단위 5년
5년까지 이렇게 접종하다가 금년도는 이제 다 마지막으로 50세까지 내려왔습니다. 대상 보진 예산이 한 3분의 1로 줄어버렸어요. 예. 그래도 큰 문제가 없는지.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 55 그러니까 51세부터 55세까지 60세까지 이렇게 연령층이 되다가 금년도부터는 이제 다 접종 완료되고 50세 대상자들만 이렇게 맞고 그래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향후 예방 접종 사업 및 위탁 의료기관 관련 예상 편성 시에는 최근 단가 치유와 수요 예측을 좀 반영한 실질적인 예산 편성을 해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예. 적시 집행으로 위한 적극적인 사업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서 우리 이에 대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우리 권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원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원표 의원입니다. 소장님 뭐 자료는 보실 필요 없고요. 투자심사 대상 사업은 보건소는 해당이 없다고 제출하셨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였는데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어 제출하신 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동료 의원님들께서 업체 선정 시 가급적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공사, 용역, 물품 구매 수의 계약 시에는 가급적 관내 업체를 선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소장님께 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지역구에 이제 현재 고인이 되신 고덕면에 거주하는 모 학생이 몸무게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사립 응급차 이송업체에서도 포기를 해서 병원 진료를 제때 못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소장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예산군 보건소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병원 이송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으로 국민 한 분 한 분의 건강권을 세심히 챙겨주신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의료 취약계층을 놓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적극 행정, 바로 이것이 국민이 체감하는 따뜻한 행정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범 사례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군에서 관련 제도나 인력을 뒷받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소장님과 관계자 우리 보건소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원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원표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뭐 홍원표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수의계약 현황에 있어서 그 용역에 있어서 그 24년도 한번 보면은 그 덕산 보건지소 그린 리모델링 공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서 이게 아산시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네요. 예. 아산시 있는 업체하고. 예, 그 다른 데 보면 뭐 삽교보건지소나 대흥, 광시 뭐 이렇게 등등 있는데 여기하고 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거는 우리가 작년도에 이제 이게 건설부 지원 사업입니다. 예? 국토건설부에서 예. 보건복지부관을 하는데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일반 건축이 아닌 그린 리모델링 어떤 그 냉난방이라든지 어떤 여러 환경 그런 근무 환경 그런 측면의 공사를 하는 건데 그 한 10여 개소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예. 40억 원 정도 예산으로. 그래서 그 선제적으로 이런 설계를 관내에서 많이 해본 업체가 없기 때문에 아산에서 전년도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아니 전년도 보면 전전년도 그래서 아니 24년도 보면 예.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광시보건지소, 대흥, 삽교, 오가, 대흥 뭐 이렇게 해서 여긴 다 관내 업체를 그래서 저기 이제 아산시가 우리보다 전에 시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업체에서 이런
그 그린 리모델링 설계를 한 어떤 사례가 없어가지고 미리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이 업체를 설계한 기본 모델을 가지고 같이 우리 관내 업체 수의계획을 준 상태에서 서로 토의하고 어떤 기본 샘플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해서 이렇게 지도 차원하고 어떤 선제적 차원에서 이렇게 시범 그러면 사업을 예산군은 이 설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지침이나 어떤 부분이 있었을 텐데 예, 예. 그 같은 그 설계 용역사 건축사들이 그 어떤 지침이라든가 어떤 저것을 봤을 때 다 거기에 그 이해해서 일을 할 텐데, 예? 그 굳이 뭐 타 지역의 업체를 샘플로 해서 우리 지역 업체들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한 것뿐이 안 된다. 이게 똑같은 매뉴얼로 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뭐 그렇게 그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 공기간 어떤 단축이라든지 업무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뭐 여기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아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니 설계를 지역 했습니다. 업체가 이렇게 그 오래된 업체도 있고 건축사들 보면 다 능력들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소장님. 이 그 설계 검토 여러 가지 표준화되고 어떤 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나 네, 일단 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예, 예, 그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예, 예.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30조 1항 제2호로 이렇게 다 계약을 했어요. 그죠? 예. 근데 궁금한 게 26조 1항 5호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여건에 있어서 그거하고 이거 무슨 차이가 있죠? 그거는 뭐 다음에 예, 예. 제가 예, 그건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별도로 그 계약 담당한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본의원은 공통질문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법령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하고 시행 연차별 수리비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주신 거 말고도 더 있을까요? 좀 빠짐없이 했습니다. 예. 좀 아쉬운 게 이거 저 바로 작년에 했거든요. 작년에 해가지고 그때는 법령에 위헌 거고 이번 조례법까지 통과를 해서 좀 보자 했는데 제 예산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건강기본도시 조례, 걷기 활성화 지원원 조례, 그리고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뭐 헌혈권장 조례에도 관련된 사업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출하신 자료에 좀 누락돼서 좀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것이 예산군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군수는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함과 동시에 제4조에는 자살 예방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게 지금 저희한테 답변 주신 거라든지 시행하고 있는 것에 있어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나요? 예, 자살 예방 계획은 예. 어떤 매년 어떤 기본 계획, 세부 계획 또 그 사업별로 단위 계획 이렇게 촘촘히 그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 이상호 의원님 질의 중에 그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나요? 예,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취약층 발굴 그런 계획이 그 연계 사업에 있어가지고 좀 빠지지 않도록 예, 예. 각별히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 일반 행정재산 및 물품 등 자산 현황에 관련돼서인데 어떻게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볼까요? 아니면은 해당 팀장님한테 질의드릴까요? 이거 관리하는. 내용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그 하겠습니다. 먼저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일반 행정재산을 통으로 합산해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물품 이렇게 주셨는데, 먼저 저희가 이제 일반 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게 두 건이 있거든요. 일반 재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봉산 보건지소 이전 신축 부지 토지 매입한 건이 있어요. 이게 왜 저는 일반 재산으로 귀속됐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보건 지소 이전 부지라면 이게 저희가 이제 봉산 보건지소를 이제 이사 가면서 땅을 산 건데 이게 일반 재산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고동면의 대부 재산이라고 해서 총무과하고 뭔가 좀 이동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것도 일반 재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고요. 아,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해마다 아니면 뭐 연차 경년제로 확인을 하는 건데 잘 반응이 안 돼요. 적용이 안 되고, 제가 오늘 또 답답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저만 민감하게 반응하네 이 생각도 솔직히 해봤거든요, 이거를.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저희가 재산을 취득 당시 금액이 있어요. 토지든 건물이든. 그리고 회계기준가액이 있고 재산 가격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지방재정법령상에 보면은 대장 가격이 이제 결산에 이제 반영된다고 하는데, 취득액을 기준으로 회계기준가액을 따져보면은 한 4억 5천 정도의 금액 재산의 차이가 커요. 근데 이제 실제로 재산 가격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고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6억 3,917만 9,685원의 재산 차이가 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까지 수치상을 좀 꼼꼼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 뭐 보건소가 뭐 특별하게 뭐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거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상 보면 막 보건 쪽에 이렇게 특화되어 있는 직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우리는 국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돼 하다 보니 약간 좀 소홀하신 거 아니었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는 차원이 절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그 등기 여부 관련돼서도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고동면 예덕 지역에서 뭐 위험 소방된 신축 부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게 결국엔 보건지소로 넘어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보건지소로 넘어왔다고 하면은 보건행정과 관리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서 그 저희가 자산이 잡혀 있는 건데 등기가 안 나 있어요. 부동산인데. 생각보다 등기 안 내는 게 꽤 있어요. 지금 저희가 실제 운영하고 계시는 보건지소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아니면 과거의 건물이나 이거 제가 집안 하나하나 다 따져보지는 못했지만 그 차이가 꽤 크다 싶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고동면 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몽공리 116번지에 있는 거는 이게 저희가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게 재산이 이관되어야 되는 건데 안 넘어간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한번 종합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대대적인 좀 점검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또 가셔가지고 막 그 지소장님들이나 팀장님들 너무 저기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 재산관리 주요부서에 한번 자문을 구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서 뭐가 이렇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저희가 상시 선별진료소 이런 것도 이게 좀 항상 있었던 행태가 아니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재산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언급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좀 상세하게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물품 쪽 관련돼서는 저희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물품 한번 그 신동 팀장님이 정리하신다고 했는데 팀장님 다 정리된 건가요? 예, 이건 구입할 때마다 그 예. 정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면 현재 그 치과용 테이블하고 액세서리가 2002년도에 구입하신 거를 계속 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청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조금 남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최근에 뭐 제가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거 이제 예전에 쓰시던 거 오래되셔서 처분하셨던 거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작년인가 얼핏 본 것 같은데 아마 장부 정리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한 번만 더 예, 확인하겠습니다. 좀 해주시고 뭐 책장 이런 것도 생각보다 보건소는 그래도 물품 관리는 잘 되더라고. 옛날에 쓰던 거 다 갖고 오셔가지고 쓰시고 하시는데 그 최근에 처분하신 게 몇 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있으시면은 좀 이거 리스트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예산액 증강 사업 현황 및 사유는 상세하게 내용을 작성해 주셔가지고 별도의 뭐 언급을 드릴 것은 없는데 그 이제 접종 관련돼서 아까도 이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제 재원 부족 때문에 좀 사업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좀 소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그 생산물소 공개 여부 현황과 관련돼서는 뭐 비율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나서 뭐 특이 사항이 보이지 않아 제출해 주신 자료로 답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선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공통사항 3건을 요구했는데요. 그 보건소는 해당 사항 18페이지 여기 3건이 해당 사항 없는 거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나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1항 2호는 그 여성기업이라든가 그 긴급한 재해복구 등의 어떤 수의계약에 해당 사항이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제26조 제1항 5로 이 공사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같은 법을 적용해서 계약을 다 했거든요. 한번 그 계약법을 좀 한번 보시고 예. 이 계약이 제대로 됐는지 이 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지금 이거 말고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도 이런 똑같은 법을 시행령 지방 계약을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뭐랄까 그 30조는 이렇게 보면은 26조하고 확연히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그 기준을 좀 따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재무과에서는 그 수의계약은 26조 제1항 5를 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용역에 대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좀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그 계약 저기가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지금 뭐 계약한 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 법은 계약법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추후에 한번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태금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은 공통이 2건이고 소관이 1건이 있습니다. 공통에서는 19조 각 의원회 구성 현황과 운영 실적 및 회의록 유무에 대해서 이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이 운영 실적에서 보면은 지금 운영회에 그 자료 이렇게 제출해 주셨을 때 그냥 회의록 유무하고 위촉직 당연직 서면 대면 회의한 것만 되어 있어요. 이거 앞으로 작성하실 때는 여성 비율과 예산 편성된 집행하고 잔액 이 부분까지 좀 다 해주셔야 되고
지금 회의록 유무를 보면 회는 대면도 있고 서면이 주로 했어요. 근데 회의록 작성은 안 하시고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대체를 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대체 보고는 이제 회의를 끝나면 결과 보고는 다 당연히 이제 하는 건데 지금 공공기록물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회의록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이런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또 결정을 하는 데에서 또 나중에 이의가 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되면 근거가 회의록이잖아요. 예. 예, 그런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고 우리 이제 그 의원회가 또 지금 보건소회가 지금 4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결과 보고 대체를 해주셨지만은 회의록을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 예,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소관 2번째, 민원이 24년도에는 단 한 건이었고 23년도, 25년도는 있었어요. 근데 23년도에 9월 6일 마약류 취급에 관한 것을 내용을 이제 거짓으로 자료 20쪽이에요. 네. 네, 23년도 9월 6일 마약 취급에서 관해서 거짓 보고로 건을 마약류법에서 이제 위반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어 있는데 이 건인데도 그냥 수사 종결해서 그냥 끝나고 구체적인 사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처리 내용이 없거든요. 예. 예. 예, 그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떤 거지? 이 사항은 네. 의료인이 부재 시에 어떤 그 간호사가 어떤 관리를 했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그 민원 신고를 받아가지고 조치한 건데 객관적인 어떤 증거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수사 종결 처리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에 부분에 건의에서 또 요양병원 예. 당직 의료원 있죠. 예. 이 부분이 같이 연계되는 거예요. 따로예요. 별도입니다. 별도예요. 당직 의료원 이제 간호사 부재 및 이제 진료기록 이런 걸 대필해 가지고 예. 이제 명백한 이거 의료법 같은 위반 건입니다. 같은 건이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제 소관은 32조 네,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거든요. 32조. 네, 감염병 대응 비상연락 체계에 명시된 것은 이제 현장의 대응 팀이잖아요. 예. 예, 역학조사라든가 검체 채취, 이송반, 예방접종반, 방역반, 뭐 행정지원 등 여러 가지 실제적인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비상 상황 대응에서 그 정기적으로 혹시 모의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모의 훈련도 어떤 자체적으로 훈련은 아니고 항상 대비를 하고 있고 또 수시로 감염병 지원단이라든지 도에 감염병 지원단이 있습니다. 지원단이고 거기랑 상호 업무 워크숍이라든지 회의라든지 그 유행 심하다 어떤 질병이 유행 예보가 될 경우에 그런 때는 수시로 이렇게 시군 도 공조에서 이렇게 그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위원회 구성에서 보면은 정신건강 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도 그냥 단순히
그 회의하는 뒤에 이제 이 위원회 구성하는 각 부서들이 그 정책 사업 때문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데 여기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여기도 지금 그 멘토링 사업 같은 거라든가 우울증 환자들의 이렇게 정신건강 그런 부분에 지원할 때에 심사위원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네. 그 시설 입소 그러니까 정신질환으로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이 6개월 이상 그 입소할 때는 재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인데 우리 관내에는 지금 그 요양 그러니까 그 병원이 입원 사항이 없기 때문에 폐쇄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덧붙여서 여기에 이제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노인 자살 예방이라든가 멘토링 사업 같은 거 계속 연차적으로 했지만 보조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큰 금액이 지금 반납이 된 예. 상태에 이런 부분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는 의원 생각에는 노인 자살 예방 1:1 멘토링 같은 경우는 그냥 사회단체 적십자 소방 의용 소방대 그다음에 새마을 분연이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이제 전부터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또 기억나시려는지 그 자살 예방에 그를 한다면은 일단 노인 양반이 우울증 뭐 이런 거 이제 확인하러 이렇게 방문도 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자살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부분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전문직으로 해서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증에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민간 자격증으로 해서 한국심리상담협회 이런 데에서 그래도 심리상담에서 공부한 분들 있죠. 뭐 4년제 나와서 국가 자격증 받아갖고는 이런 사업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들의. 근데 이제 민간 자격증을 있어갖고 본인들이 심리상담 자격증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을 좀 추천을 받아서 또 공모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정에서 가정살림만 하다가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우울증 같은 경우 심리상담 그래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 전문 직종에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그 추진사항에서 보니까 1쪽에 상단에 감염병 예방 면역 연구 인구 요 지금 대상포진을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감기 독감 예방은 필수 예방 접종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대상포진도 지금 필수 예방 접종으로 됐나요? 대상포진 우리 군 자체 접종입니다. 국가 자체 접종 접종, 네. 제외 대상입니다. 네, 지금. 그렇죠. 네. 근데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이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지금 여기 50대 이상 있죠. 50세 이상 군민이 이제 확대로 이제 하신다고 이제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50대까지만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점차 연차적으로 아래로 40대, 30대. 대상포진의 접종 권고 대상 연령이 네. 50세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까지예요? 밑에는 별 어떤 효과적인 면에서 네. 자기 면역력이 어느 정도 있고 해가지고 그 예방접종 백신 어떤 지침이라든지 50세 이상으로 기준을 정하고 이게 있습니다. 규정이 정해졌다고. 예, 예. 근데 제가 물론 듣기로도 미티 이하 맞아서 뭐 손해 볼 건 없는데 네. 가장 이제 군 예산을 투입해 보다 보니까 네. 가장 최소한의 50세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40대, 30대도 이게 직장 여성들이라든가 면역력이 약해져 갖고 대상포진을 지금 경험을 한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가 법률에 관한 그 조례 같은 거 법이 없다면은 좀 한번 더 참고를 하셔갖고 위에다 제안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 또 금액이 많이 든다 하는데 인구로 봐서는 솔직히 처음에 시작을 제안을 드렸을 때 연세 드신 분들 그분들 엄청 많았잖아요. 예. 근데 금액으로서는
이제 지원금이 1인당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됐다면은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자꾸 줄어가잖아요. 그러면 예. 50대도 60대보다도 적었을 때고 또 50세보다 40대 줄고 30대 줄고 이런 부분을 좀 참작하셔가지고 지원 사업을 더 폭넓게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중수입니다. 제가 그 보건소에 공통 질문으로 4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4가지 중에 감사자료 22페이지 공공위탁 수행 능력 확인하는 서류는 파일로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네. 잘 받아봤고요. 그 중에 그 보건소에서 한센병 관리하고 계시죠. 예, 여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2023년도 12월 달에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한센병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13명 있습니다. 13명. 예, 예. 3년간 위탁 관리를 그 한센 복지협의 대전 충남 지부에다가 하셨죠. 예. 3년간 총 사업비가 2,300만 원인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관리 잘 되고 있어요? 예, 이거는 그 하여튼 분기별로 그 한센협회 대전 충남 지부에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오고 그 대상자들한테 일일이 우리가 연락을 해서 매주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자료에는 빠졌는데 지역사회 건강 조사 위탁하고 있는 거 있죠. 예. 순천향대학교하고 그 자료를 제가 못 받았는데 이것도 그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해서 3년간 그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예. 이거는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이 사항은 전국 사실 매년 일제 지역사회 건강 조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시스템에서 조사 방법이라든지 통계 방법이라든지 어떤 여러 분석이 전국적으로 통일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복지부에서부터 지역별로 그 산업협력단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남의 경우에 순천향 대학교에서 매년 그 조사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인력 채용, 어떤 조사 방법, 현장 지도까지 일괄적으로 하고 분석 보고까지 일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사는 매년 하고 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대한 질문은 마치고 한 가지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의 맨 마지막에 10페이지네요.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기는 한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관해서 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의료 파업으로 인한 그 의료 인력은 해소가 잘 됐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의료 인력이 지금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뭐 해소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없고 그냥 응급의료 같은 것도 옛날보다 운영에 원활치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지역 단위는 뭐 특별한 어떤 변동은 없는데 상급 병원이라든지 그런 데 인력 운영 관리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저 응급 의료기관을 지정을 해서 지금 그 2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사 보충은 지금 다 안 된 거죠? 의사 보충은 다 됐습니다. 됐고 각 2개 의료기관에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고 또 거기 의료 지역 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예산종합병원 같은 경우에 어떤 단국대 그 응급실 간호사들이 2명씩 지원도 받고 그래서 전에보다 조금 좋은 여건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 그 3쪽에 중간에 보면은 소아청소년과 진료 지원에서 예. 우리 군 그 전문 진료 병의원이 전무하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죠? 요거는 그
소아과 전문 의사가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작년까지 우리가 없었습니다. 충청남도에서도 우리 군하고 태안군이 유일하게 전문의가 없었는데 금년 4월 1일부터 운영비를 2억 1천만 원 지원해줘 가지고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비 지원은 작년에 조례를 예, 개정하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 지금 올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내년에는 금년에 이거로 인해서 세워진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되죠? 이게 소아과로만 2억 1천만 원입니다. 그 위에 있는 운영비 지원 3억 9,200은 별도죠. 그거는 3억 9,200원 응급실 응급실 운영. 예. 예,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응급실 응급 의료기관 지원과 관련해서 내년에 그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 내년도 같은 수준에서 올하고 계획을 똑같은 했습니다. 수준입니까? 예. 그럼 뭐 인원도 그 인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예.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변동이 그대로 가고. 없고 이제 응급의료법에 의한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예산 종합병원의 경우에 매년 1회 평가를 받아가지고 등급별로 한 2억 원 정도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평가를 별도로 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응급 의료기관이 이제 추가로 금년에 운영이 되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얻어지는 효과가 좀 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 건가요? 이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응급의료 운영기관이 어떤 이런 뭐 2, 3억 예산으로 막 그 시스템상 어떤 특별한 어떤 응급의료 수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막 하루아침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기가 상당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소한의 지역에서 응급 환자를 돌봐주고 안정되게 돌봐주고 또 전원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원시키는 경우도 충분한 어떤 이해 설득이라든지 보호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원을 시키고 어떤 민원 방지도 최소화시키고 주민들하고 또 소방서에서도 항상 이제 응급 그 진료의 수준 사항을 연결 관리하기 때문에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어떤 취지라고 보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 응급 의료기관 운영을 내실 있게 함으로써 우리 주민들, 군민들께서 불편이 다소나마 이렇게 좀 덜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도 관심을 가지고 운영의 지도 점검을 좀 수시로 잘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수 의원님 질의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박정수 의원님께서도 이제 긴급 의료에 대해서 질문하시는데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것이 그동안 또 지켜봤고, 근데 우리가 지금 구급차 있죠. 그게 지금 보건소가 몇 대 있어요? 보건소는 2대 있습니다. 2대. 지금 예산군의 소방소에는 119. 예, 소방서에 있고 소방서 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개인 사업자로 가지고 있는 일개소가 개인 사업자가 운영되고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예, 가장 이제 뭐든지 병원 하면 응급실이 최고 먼저 우선 관문이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응급 환자를 또 운송할 수 있는 게 개인차로도 갈 수도 있지만 그 응급실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그 구급차가 왔을 때와 응급차 또 개인차로 왔거나 택시가 왔거나 보면은 조금 뒤늦게 와도 구급차가 항상 앞질러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또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119 같은 경우는 군 경계를 더 벗어나질 못하고 군 경계 내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우송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그 거리상에 요금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다는 거를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개인 차는 지금 우리 예산군에도 예전에도 한 대가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지금 또 전에는 없었다가 홍성만 있다가 예산에 지금 하나 또 있다는 게 다행인데요. 요 부분을 지금 구급차도 일단 운송 사업자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운송 사업자의 법률에 관해서 이제 이 구급차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운송 사업자의 법률을 보면은 개인으로 뭐 개인 택시라든가 화물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지원이 우리 군에서도 들어가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을 좀 한번 규정을 좀 찾아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소장님께서 좀 노력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우리 생각이에요. 개인 구급 차량은 네, 저희가 구급 차량인지 전문 인력, 예. 사무실 그런 걸 차려가지고 충청남 도지사 허가를 받아가지고 네. 영업구역은 충청남도 전체입니다. 전체고 네. 우리 군의 경우도 그 회사에서 한 10여 대가 있는데 주로 서산 쪽에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사무실을 우리한테 뒀기 때문에 이제 예산군으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 군에 한 대 정도 있고 네. 또 엄격히 말하면은 응급 환자라면 119 이송이 원칙이고 119도 환자 상황에 따라서 네. 어떤 뭐 우리 관내 지역도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급대원이 판단해가지고 조치하는 거고 네. 129는 다만 병원 간 전원, 병원에서 네. 입원했다가 네. 다른 병원 일로 전원시킬 때 예, 그런 예. 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지금 건강도시 좀 사업도 하고 건강이라는 건 뭡니까? 이제 군의 가장 건강이 우선이라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건강을 해야만이 되고 또 어르신들이 많고 예, 또 뭐 그렇다고 해서 꼭 어르신들만 그렇게 모셔야 된다는 그런 거 아니고 그 규정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해도 새로운 것을 좀 구상해서 더 좀 이거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 119 같은 경우도 이렇게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물론 119 같은 경우는 응급구조사가 이제 따라가고 129는 또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더 참고를 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 네, 해서. 알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한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수 위원장님의 그 질의에 보충은 아니고요. 본 의원이 질의가 없어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려고요. 먼저는 처리 결과에서 보면 본 의원이 건의드렸던 부서별 전자방식 그 업무 인수인계 이행 현황을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정말 많은 건수를 지금 이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60건을 이행하시고 계시고 100%로 지금 하고 계신데요. 건의드린 거에 대한 이렇게 숙지하셔서 이행하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업무의 효율성과 편리하고 그 원활한 그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 보면요. 6페이지거든요. 6페이지에서 가입력 보존 지원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6페이지. 예. 네. 거기서 보면 냉동 난자 보조 생식술 연구 불임 예상 난자와 정자 냉동 지원 시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예. 금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해놓으셔서 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가입력 보조는 그 불임이 우려되는 분들한테 미리 난자 보관을 했다가 어떤 나중에 치료했다든지 어떤 차후에 임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조건이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쓰일 목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요 예산으로 보조생식술 한 사례는 아직 없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례는 아직 없지만 네. 그러면 이 냉동하는 그 지원금이 전액을 해주나요? 예예예. 그 냉동할 때 한-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예. 너무 지금 많은 그 젊은이들이 결혼 시기가 늦어져서 늦게 40대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난자고 뭐 이렇게 냉동시켰다가 미리 정상적인 네.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고 임신을 뒤로 미루기 위한 어떤 그 보조생식술 냉동 보관 그거는 아직 사업이 네.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 거를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절실한 인구 정책과 출산율이 큰 어떤
맥락 있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필요한 젊은이들이 이 사업에 많이 좀 이렇게 신청을 좀 해서 혜택을 좀 보면서 출산율이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36페이지인데 소장님 참고만 하시면 되고요. 요즘 우리 사회적으로 마약류, 즉 향정신성 의약품 많이 대두되고 있죠. 예, 아무리 단속하고 아무리 계도를 해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연예계 쪽 자기의 그 노력과 그 트릭을 갖고 좀 많은 그런 팬들한테 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을 통해서 그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건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우리 군에는 그 마약류와 그 향전신성 의약품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본 결과 마약류 취급자는 123개소로 나와 있고요. 이 중 약국이 37개소, 병의원이 68개소, 그리고 기타 취급자가 14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취급자는 어떠한 분들을 이야기하시는지요? 농촌 지역에 있는 대마 재배자도 해당됩니다. 농가에서 예, 대마. 그분들이 이제 14개소라는 거죠? 예. 허가 받은 사람들. 예, 보건소에 매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또 이 자료에 보면 2024년도 5월부터 25년 4월까지 1년간 총 154개소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2건의 행정 지도와 2건의 행정 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행정 처분 내역을 보면 예산업에 있는 A 병원 또 마약류 저장시설 보존 기관을 위하여 경고 조치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고덕면에 있는 B 약국은 보고 항목 누락으로 과징금 21만 원이 부과되어 업무정지 7일간의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장님 맞습니까? 예. 예. 앞으로도 뭐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위반 사항은 대부분 뭐 그 마약 향정을 오남용 사례는 아니고요. 그 기준에 대한 어떤 행정 처리 미숙으로 인적 사항이 잘못 기재됐다든지 어떤 보존 기간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별개로 어떤 마약이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어떤 그 종사자들한테 특히 의사들이나 어떤 그 종사자들한테 특별한 어떤 당부라든지 매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서 보면은 뭐 보고 항목 누락이라든지 뭐 자료 누락으로 인해서 미수하게 징계를 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군에서는 잘하고 계시지만은 재발 방지를 위하여 우리 소장님께서는 단계별 또 강도 조정 계획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로 이제 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거는 의료기관에서 어떤 불법 사용 문제가 종종 문제 되는데 이런 사항은 뭐 간혹 어떤 뭐 내부 고발 사례가 종종 있는 경우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어떤 여러 사례를 분석하고 지도하고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예. 네, 뭐 이제 향 정신성 의약품은 뭐 이제 약국에서 취급하니까 이제 제도적 장치를 갖고 이제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이 마약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외에서 많이 밀반입이 되거든요. 그렇게 단속을 하여도 교묘하게 반입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뭐 공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단속도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좀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화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예산군에서도 우리 지금까지도 행정적인 업무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대처를 잘 하고 계신데 이 마약류, 향, 정신성 의약품 관리에 우리 소장님 부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상으로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들, 우리 군민의 보건 증진을 위하여 늘 앞장서서 대처하시는 그 모습, 타 시군과도 본 위원장은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느 시군에 못지않게 대응 능력이 철두철미하고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 빌어서 말씀을 드리게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랜 기간 동안 공직 생활을 몸담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행정사무감사에 대응해 주시는 우리 강정희 보건행정과장님, 감염병관리팀장님 우리 이미순 우리 팀장님, 치매관리팀장님 우리 한동숙 팀장님, 저는 오늘 안 올 줄 알았어요. 뭐 예견은 지가 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그 맡은 바 소임을 다 끝까지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은 기감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노력이 우리 예산군 발전에 또 예산 군민의 건강 증진에 큰 미랄이 되리라 믿고, 여러분들이 걷는 제2의 인생길 그 60년 꽃길만 걸으시기를 진심으로 이 자리에서 기원합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3시부터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감사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